주말 사이에 개인회생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자료 좀 보시면 대법원에서 발표하기를 개인정보 1000기가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2차 피해에 주의해 주길 바란다. 근데 그 유출된 정보 중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문서가 5100개라고 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개인정보를 대규모 유출했다. 2차 피해를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 해커가 법원 전산망에서 1000기가를 빼갔는데 그게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00개였다. 북한 해커한테 털린 법원, 개인정보 1000기가 탈취, 법원 전산망 탈탈 털려 북한 해킹 조직 2년간 개인정보를 1000기가를 빼냈다. 근데 유출된 자료 중에서 확인된 것은 개인회생 관련된 문서 5100개이고 나머지 자료는 뭐가 털렸는지 아직 알 수가 없다. 북한 앞마당이 된 법원 2년간 개인정보 수천 건이 털렸다. 초유의 대법원 해킹,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 2차 피해를 주의해야 된다. 전산망 해킹, 북한 소행이다. 사법부 내부 자료는 사상 처음으로 해킹이 되었다. 관리자가 보안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6년 내에 비번이 123QWE 단순한 가로줄 두 줄로 되어 있었다. 1000기가가 털렸는데 그 중에 확인된 것만 이미 개인회생 정보 5100개가 넘으니까 피해자한테 개별 통보도 못하고 인터넷 공고로 가름을 한다. 10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빨리빨리 손쓰지 않고 왜 은닉하고 있었냐, 정보가 유출된 것을 왜 은닉하고 있었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털린 정보 중에 확인된 자료가 개인회생 자료들이다. 털린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가 털렸는지 확인 중인데 확인된 것은 그 중에 개인회생 자료가 털린 게 확인이 됐다. 해커가 최초에 침입한 시점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해커가 침입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21년 1월이고 사법부는 최소한 2년 동안 해킹 사실을, 그러니까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요 사이 2년의 기간 동안은 사법부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보도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말은 사법부 전산망에 해킹 침해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것인데 이를 이용한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메일 전송 등의 2차 피해를 주의해달라. 이제 해커가 가져갔으니까 이거를 동남아나 베트남의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넘겨버려서 다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유출됐는지 전부 다 확인하진 못했지만 확인된 정보는 개인회생 관련 정보인데 그 내용들은 주민번호, 계좌번호, 자필 진술서, 채무증대 경위서, 진단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회생 관련 자료니까 여러분 첨부서류 내는 거는 초본,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 제출하죠. 그렇지만 이런 인적사항 서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계좌 내역이죠. 내가 대출받은 거 어디 썼는지 사용처 소명하는 게 그게 대부분의 내용이니까 계좌 사용 내역하고 카드 사용 내역, 요 두 가지가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대부분의 자료인데 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예금 잔액을 탈취한다. 이건 당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예금 잔액이 없으니까 있어봐야 50만원, 100만원 수준이 전부이고 해커들이 그거 돈 10만원 그거 해킹하려고 저 정보를 탈취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채무자 명의를 도용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당장은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부채증명서 이거 발급받으면 그때부터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변제가 끝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지, 신용을 회복해야지 다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져간 정보로 명의를 도용해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털어간 그 인적 사항을 정보로 그 주민번호나 가족관계나 계좌번호 요거를 근거로 2차 범행, 보이스피싱을 차후에 추진을 하겠다, 차후에 시도를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여기 보시는 저금리 대환대출이잖아요. 채무자들 중에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300만원이니까 저금리로 갈아타서 이자율만 반토막으로 만들면 내는 이자가 150만원으로 줄어들 거니까 저금리 대환대출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먼저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여기 신한은행인데 또는 카뱅인데 저금리로 갈아태워 주겠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를 변제해야 갈아탈 수 있으니까 기존 채무 먼저 변제해보자. 그러면서 채무자인 나는 변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냥 편취해서 사기쳐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사람 보내서 출금한 걸 가져올 때도 있고 또는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 할 때도 있고, 저렇게 개인정보를 가져가면 세월 좀 지난 후에 이런 사기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죠. 두 번째 많은 게 리딩방 사기죠. 돈 벌게 해주겠다고. 그 매개체가 주식일 수도 있고 코인일 수도 있고 토토 사이트 유출픽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 그 텔레그램 방에 끌려 들어가면 수익 인증글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은 전부 공범이나 한패에 불과한데 자기 투자 성과 그거 모바일에서 캡처해 가지고 계속 그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나는 5천 투자해서 1억 벌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로드하면 피해자가 그 방에 유인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투자 수익금 인증한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을 몇 천만 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옆에 그 사람들은 전부 바람잡이에 불과하고 허위 투자 성공 사례 이런 걸 올렸던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 많고, 최근에는 연예인 이름이나 얼굴을 도용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고 자료를 뿌린 다음에 그걸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을 낚는 경우도 있고, 이번 사건처럼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주민번호, 채무 내역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돈이 궁한 사람들이니까 사기에 잘 당한다 이런 곳을 이용한다면 차후에 2차 사기가 가해질 수도 있겠죠. 당장은 그 사람들 명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세월 좀 지난 후에는 2차 사기를 시도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손실 복구를 명목으로 이런 사기를 많이 시도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에 들어가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한 번 더 뽑아 먹는 거지,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물론 같은 사기 범행단인데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우리 주식 손실 복구 프로그램이 있다, 뭐 코인 손실 복구 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또 갈취를 해가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 사칭하는 거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거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있던 방식인데 이런 범행에도 이용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리딩방 사기 피해 당해서 빚져서 개인회생 하는 판국에 그 사람들 개인정보가 북한 해킹 조직을 통해서 다른 범죄 집단으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한편으로는 당장 예금 잔액도 없는 사람들이고 당장 대출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저 자료를 가져가서 어디에 쓰려고 저걸 탈취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재판 자료를 많이 탈취를 당했는데 차마 발표는 못하고 개인회생 채무자 자료가 제일 만만하니까 요걸 털렸다고 요것만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탈취해간 정보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돈이 궁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월 좀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 2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아무튼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될 건데, 다만 보셨겠지만 21년 1월부터 23년 2월 그 사이에 2년간 정보가 털린 거니까 23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리고 지금 24년도에 신청했거나 지금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도 별 관계는 없죠.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법원에서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더 서버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